사람이 죽었다고 모두 끝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죽음은 그날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정원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건양가 안으로 조용히 퍼졌던 날, 진태석은 아무도 없는 집무실에서 혼자 웃었습니다. 울음도 없고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긴장이 풀린 사람처럼 의자에 등을 기대고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끝이군. 그 말은 애도가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그는 이미 정원을 정리된 문제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태석이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죽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정원은 눈을 뜨지 않은 채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의 설명도, 태석의 발걸음도, 그리고 그가 내뱉은 단 한마디까지. 연명치료는 최소한으로 하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원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을 존재였습니다. 그날 밤 주하늘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정원의 손을 잡고 한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살아있으면 제발 신호라도 달라고.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거의 기도에 가까웠습니다. 정원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택했습니다. 지금 깨어나는 건 살기 위함이 아니라 죽이기 위함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차정원 사망이라는 내부 보고가 먼저 돌았습니다. 공식 발표보다 빨랐고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건양병원 장례식장은 빠르게 준비됐고 모든 건 완벽한 절차처럼 흘러갔습니다. 영정사진 속 차정원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웃지도 찡그리지도 않은 얼굴. 마치 누군가가 고의로 감정을 지워놓은 것처럼요. 한혜라는 상주석에 앉아 울었습니다. 그 눈물만큼은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장례식이 진짜 끝이 아니라는 걸. 공난숙은 검은 옷을 입고 들어와 조문객들 사이를 조용히 훑어봤습니다. 눈물은 없었고 대신 계산만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그 옆에서 말없이 휴대폰을 쥐고 있었어요. 그 휴대폰 안에는 진태석이 정원을 옥상에서 밀어버린 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그 사실을 알고도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폭로의 타이밍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빈소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구두 소리가 조용한 장례식장을 가르며 울렸고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입구로 쏠렸습니다. 그 순간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차정원이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누군가는 컵을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숨을 들이마신 채 멈췄습니다. 진태석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웃음이 굳었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정원은 관 앞에 멈춰 서서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죽을 줄 알았습니까? 그 목소리는 분노보다 차가웠습니다. 살아 돌아온 사람이 아니라 판결을 내리러 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진태석의 인생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태석은 입술을 떨면서도 끝까지 체면을 잡으려 했습니다. 여긴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었고 카메라가 따라붙는 공간이었습니다. 진태석은 정원을 향해 성질부터 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낮고 굳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차정원은 대답하지 않고 영정 사진부터 똑바로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영정 사진 앞에 놓인 국화 한 송이를 들어 관 쪽으로 옮겼어요. 사람들은 그 행동이 더 섬뜩했습니다. 살아 돌아온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누군가를 보내는 사람이 하는 행동처럼 보였거든요. 그때 주하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하늘은 정원을 보호하려고 무대에 올라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보호가 아니라 결산을 하러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주하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찰 오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안이 한 번 더 얼어붙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번졌고 그 웅성거림은 곧 공포가 됐어요. 사람들은 이 장면이 단순한 가족 소동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진태석은 그제야 시선을 돌려 주하늘을 봤습니다. 주하늘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표정이 진태석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진태석은 한혜라 쪽을 봤습니다. 한혜라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방금 전과 달랐습니다. 딸을 잃어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딸이 살아 돌아와서 더 무서워진 눈물이었어요. 정원은 한혜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혜라는 입술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말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걸 알고 있어서였습니다. 정원은 다시 진태석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회장님, 오늘은 조문 받으러 오신 거죠? 그 한마디가 비수였습니다. 진태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원은 말을 이어갔어요. 근데 조문은 제가 받아야겠더라고요. 저는 죽은 사람 취급을 당했으니까요. 진태석은 참다가 결국 터졌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널 살리려고. 그 말이 나오려는 순간 정원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살리려고요? 옥상에서 제 등을 민 손이 살리려고 한 손이었습니까? 장례식장 안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요. 밀었다는 표현 하나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 되기 시작했어요. 주영채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영채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영상이 지금의 모든 것과 연결될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공난숙은 그 순간에도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렸어요. 공난숙은 정원이 살아있다보다 더 무서운 걸 봤습니다. 정원이 준비된 상태로 들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원은 관을 바라봤습니다. 관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아무도 열지 못했습니다. 정원은 그 관을 손끝으로 툭 두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가 있을 줄 아셨죠? 말은 담담했는데 장례식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은 살아있다가 아니라 당신이 한 짓을 다 알고 있다는 선언이었으니까요. 그때 장례식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희미했고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장례식장 입구 앞에서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원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의 마지막은 여기서 시작된다는 걸요. 주하늘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도망 못 갑니다. 진태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장례식은 정원을 보내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진태석을 묶는 자리였습니다. 그 순간 정원이 주영채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짧은 눈빛 교환이었습니다. 정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주영채는 그 의미를 알아챘어요. 지금 내 편이냐 아니면 저쪽이냐? 주영채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은 마지막으로 진태석에게 말했어요. 회장님, 이제부터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대답만 하세요. 경찰들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오자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문객들은 뒤로 물러났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생중계를 켰고 누군가는 이 장면을 눈으로도 못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태석은 경찰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 부른 거야? 여긴 사적인 자리야. 정원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살인 미수가 일어났으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경찰들의 시선이 진태석에게 꽂혔습니다. 진태석은 반사적으로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회의실에서 수많은 위기에서 항상 먼저 밀어붙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밀릴 곳이 없었습니다. 주하늘이 경찰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사고 당일 CCTV 동선, 옥상 출입 기록, 그리고 주영채가 확보한 영상 파일 목록이었습니다. 경찰은 빠르게 확인했고 그중 한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태석 회장님, 참고인 신분으로 동행 요청드립니다. 참고인이라는 말이었지만 장례식장 안에 있는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이라는 걸요. 진태석은 마지막으로 한혜라를 봤습니다. 도움이라도 구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혜라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원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지금도 아무 말 안 하시네요. 그때도 그랬죠. 저를 버릴 때도.
한혜라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정원에게는 어떤 고백보다 분명했습니다. 진태석은 수갑이 채워지기 직전 정원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내가 뭘 믿고 이래? 이 판이 그렇게 간단한 줄 알아? 정원은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정확하게 말했어요. 간단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진태석이 끌려나가자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조문객들은 혼란에 빠졌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차정원 씨 정말 살아계셨던 건가요? 이 장례식은 계획된 겁니까? 진태석 회장의 친딸이라는 말이 사실입니까? 정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말이 아니라 다음 수로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날 밤 병원 VIP 병실. 정원은 다시 병상에 누웠습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라 정말로 몸이 버티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하늘은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지금 들어가면 정원이 무너질 것 같아서 망설였습니다. 정원이 먼저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오늘은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주하늘은 그제야 들어왔습니다. 정원의 손을 잡자 손이 차가웠습니다. 무서웠어요? 주하늘의 질문에 정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무서웠죠. 근데 안 하면 평생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주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앞에 설게요. 당신 혼자 안 세워둘 겁니다. 정원은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믿는다는 건 또 다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다른 병실. 공난숙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계속해서 건양그룹 회장 진태석 긴급 연행 자막이 반복됐습니다. 공난숙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영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해. 정원이냐 우리냐. 주영채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원의 얼굴이 떠올랐고 자신이 찍은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선택했어요. 공난숙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번 판에서 가장 무서운 건 정원도 하늘도 아니라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씩 돌아서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걸요. 그날 새벽 정원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너 진짜 끝난 줄 알아? 이건 시작이야. 발신 번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원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잠금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시작이죠. 정원은 병실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계음이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인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주하늘이 물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뉴스 전부 난리예요. 장례식장 영상 실시간으로 다 퍼지고 있어요.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고 지금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으니까요. 진태석은 오늘 안으로 구속영장 청구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주하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공난숙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말에 정원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원은 공난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이 앞에 나서서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었다면 공난숙은 뒤에서 판을 갈아엎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영채는요? 정원이 물었습니다. 주하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히 우리 편이라고 말하긴 어려워요. 다만 난숙 쪽에서 계속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한혜라였습니다. 정원은 바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혜라는 침대 옆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원아, 이제 와서 변명 같겠지만 정원은 그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어요. 한혜라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감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 말 들을 준비도 받아줄 생각도 없어요. 정원은 천천히 한혜라를 바라봤습니다. 대신 하나만 말해요. 왜 끝까지 숨겼어요? 한혜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기억을 꺼내듯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날짜가 이상했어. 정원의 숨이 미세하게 멎었습니다. 차기범의 아이인 줄 알았어. 그렇게 믿고 싶었고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어. 한혜라는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이었습니다. 진태석과의 관계는 실수였고 그 실수가 널 평생 위험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어. 정원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숨겼어요?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널 지키는 방법이 그거라고 생각했어. 정원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키려고 저를 버린 거네요. 한혜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정원에게는 이미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건양그룹 내부 임원진 회의는 긴급 소집됐습니다. 진태석이 없는 회의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치를 보며 말수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주하늘이 들어왔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동시에 쏠렸습니다. 이제는 회장의 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을 쥔 사람이었으니까요. 주하늘은 자리 맨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진태석 개인 명의로 연결된 모든 계열사 지분, 경영권 행사 중지합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주하늘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차정원 디자이너를 건양그룹 후계 검증 라인에 공식 포함시키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공난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이 말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절대 나오면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건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공난숙이 바로 반박했습니다. 주하늘은 시선을 돌려 공난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절차요? 그 절차, 그동안 누가 마음대로 바꿔왔는지 다 확인했습니다. 공난숙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움켜쥐어졌습니다. 차정원은 아직 회복 중입니다. 그리고 여론도. 주하늘은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여론은 이미 돌아섰어요. 장례식장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을 누가 함부로 밀어낼 수 있을까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미 대중은 정원을 죽다 살아난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공난숙은 주영채를 불러냈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 공난숙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정원이랑 하늘 너무 가까워졌어. 주영채는 컵을 쥔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찍은 영상 누구한테 넘어갔는지 알아. 주영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공난숙은 낮게 웃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정원 편에 설 건지 아니면 끝까지 같이 가줄 건지. 주영채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걸 했어요. 공난숙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주영채는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공난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그날 밤 정원은 병실에서 혼자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자신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실 따윈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진태석이 무너졌다고 해서 모든 판이 정리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공난숙, 주영채, 한혜라 그리고 건양그룹이라는 구조 자체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원은 주하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수 제가 먼저 둘게요. 주하늘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이번엔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정원은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싸움은 살아남는 싸움이 아니라 누가 진실을 끝까지 버티느냐의 싸움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중심에 자신의 출생이 있다는 사실을 정원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병실에서 퇴원 수속을 밟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회복 중인 상태였고 그게 정원이 의도한 그림이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정원을 지켜야 할 사람으로 보고 있을 때 정원은 조용히 판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 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예고도 없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공난숙이었습니다. 정원은 그녀를 보자마자 눈빛부터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은 사과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놀랐겠지. 공난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난숙은 의자에 앉지도 않고 침대 끝에 서서 말을 이었습니다. 진태석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나도 몰랐어. 정원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몰랐다고요? 그 말 지금 믿어달라는 거예요? 공난숙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그래도 끝난 건 끝난 거야. 지금은 정리할 사람, 남길 사람을 가려야 할 때지. 정원은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온 거군요. 공난숙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똑똑해. 그리고 지금은 위험해. 그 말에 정원의 시선이 공난숙에게 고정됐습니다. 나랑 싸우겠다는 뜻은 아니겠지. 정원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싸우는 건 이미 시작됐어요. 공난숙의 얼굴에서 미세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정원은 늘 참고 버티고 기다리는 쪽이었기 때문입니다. 너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스스로 과대평가하고 있어. 공난숙이 낮게 말했습니다. 정원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확인해 볼까요? 정원은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건양그룹 내부 비자금 흐름, 진태석 명의에서 공난숙 라인으로 이어지는 자료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공난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정원은 말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말했을 뿐입니다. 진태석이 쓰러지면 다음은 누구 차례인지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 순간 공난숙은 처음으로 정원을 아이가 아니라 상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원하는 게 뭐니? 공난숙이 물었습니다. 정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아주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제 자리를 돌려주세요. 자리?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아니? 정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려우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공난숙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마침내 등을 돌렸습니다. 지금은 아직이야. 그리고 문을 나서며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곧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올 거야. 그날 이후 정원을 둘러싼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병실 출입 기록이 통제되기 시작했고 기자들의 접근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겉으로는 보호였지만 정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시간을 벌고 있다는 걸. 그 사이 주하늘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양그룹 창고에 보관돼 있던 오래된 회계 자료를 추적했고 그 안에서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차기범. 서류는 대부분 삭제돼 있었지만 딱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사망 처리 미확정. 주하늘은 그 기록을 보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정원. 이거 그냥 사고 아니야. 같은 시각 주영채는 혼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의 집이었습니다. 가짜 임신으로 시작된 이 집은 이제 그녀에게 감옥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세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야? 주영채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요. 지금 장난할 때야? 주영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 편 안 할 거예요. 진세훈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주영채는 전화를 끊지 않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 공난숙이 진짜 지켜줄 거라 생각해요? 그 말은 진세훈의 심장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며칠 뒤 정원은 병원 옥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번엔 다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주하늘이 옆에 섰습니다.
이제 말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순간 정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공난숙. 정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진실이 있어요. 잠시 후 공난숙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 진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정원은 화면을 끄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그날 밤 건양그룹 이사회 소집 공지가 전 임원에게 전달됐습니다. 안건 단 하나. 차정원의 출생과 후계 자격에 대한 공식 검증. 그 소식을 들은 순간 공난숙은 처음으로 완전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번 판에서는 더 이상 시간을 벌 수 없다는 걸. 이사회 당일 아침 건양그룹 본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누구 하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회의는 보고용이 아니라 판가름용이라는 걸요. 이사회실 문이 열리기 직전 공난숙은 복도 끝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걸 알아챈 사람은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비서의 물음에 공난숙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하죠. 회의실 안 임원 전원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주하늘은 맨 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원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공난숙은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안건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차정원의 출생과 후계 적합성 검토입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한 단계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동시에 돌아갔고 그 자리에 차정원이 서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정원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연설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죠. 주하늘이 말을 이었습니다. 스크린이 켜졌고 첫 화면에 떠오른 것은 유전자 감정 공식 보고서였습니다. 친자 일치 99.99%. 회의실 여기저기서 숨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자료는 이미 법적 효력을 갖춘 상태입니다. 주하늘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공난숙은 그 화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결과였지만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순간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정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자리를 요구하려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다만 정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구조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임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차정원 씨는 후계 자리를. 정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공난숙의 눈빛이 처음으로 정원을 향해 꽂혔습니다. 대신 정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주하늘이 준비한 두 번째 자료가 화면에 떴습니다. 차기범 사망 당시 미확인 CCTV 기록. 영상 속에는 분명히 살아있는 차기범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망 추정 시점 이후의 장면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망 처리된 사람을 누가 왜 지웠는지. 정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폭탄이었습니다. 그 진실이 정리되기 전까지 저는 어떤 자리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공난숙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포위라는 걸요. 의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회는 차정원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 말과 동시에 공난숙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정원은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주하늘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정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요. 그날 저녁 공난숙은 혼자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정원이 보낸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 있을 때 도망치세요. 공난숙은 한참을 그 문자를 보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그 순간 차량 뒤편에서 검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공난숙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쥐고 있다고 믿었던 비밀이 이미 다른 손에 넘어가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비밀은 다음 날 아침 세상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건양그룹은 겉으로는 조용했습니다. 언론도 주가도 회장실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드러난 진실이 아니라 아직 말해지지 않은 진실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밤 정원의 휴대폰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원은 화면을 끄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싸움이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영상 보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댓글로 한마디씩만 남겨보세요.